케톤산증이라는 병적인 상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일형당뇨병의 주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 의사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들은 식약처, 학회, 그리고 많은 책들과 논문들로 공부한 내용이고요. 또 지난 22년 동안의 저만의 노하우도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보를 구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정보들이 참 많거든요. 어찌 보면 그 정보들 중에 저는 제가 이해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곳이 제 유튜브의 목적이에요. 물론 아무리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도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영상을 찍을 때마다 혹여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돈을 벌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의 영상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제가 이 짧은 유튜브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그 분들처럼, 혹은 그보다 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어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22년차 일형당뇨인이에요. 저는 제 유튜브 댓글들을 자주 읽어요. 정성 들여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 댓글들이 저에게 큰 힘을 줘요. 말이 길어졌는데 저희 가족과 저에게 상처가 되는 댓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얼마 전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서 케톤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케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 4-5가지 정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케톤이 무엇인지 학술적인 관점,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살펴보고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일형당뇨인에게 케톤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급성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왜 발생하고, 케톤산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케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병 환자라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을 거고, 최근에는 비당뇨인들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인기 때문에 케톤 식단이라는 게 유행을 해서 케톤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되었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당뇨인에게는 케톤이 몸에 생긴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먼저 케톤 화학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R은 탄소를 포함하는 치환기를 의미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탄소를 포함하는 한 분자의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산소 보이시죠?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있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일종의 유기화합물이 케톤이에요. 그래서 작용기라는 또 어려운 말이 나오죠. 이게 분자 내에서 비슷한 성질들을 묶어놓은 그룹이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용기에는 탄화수소 계열의 작용기도 있고, 카보닐 계열의 작용기도 있고, 산소 계열, 질소 계열의 작용기들도 있어요. 이 화합물들이 어떤 공통점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케톤은 카보닐 화합물, 카보닐기에 속하고, 카보닐기를 케톤기라고도 해요. 사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케톤은 오히려 케톤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케톤체란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케톤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물질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케톤체의 종류로는 아세톤, 아세토아세트산, 베타 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가 있어요. 이 물질들이 좀 자극성 반응이 일어나고 독특한 냄새도 나고 다른 물질들에 비해 산성을 띠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산성을 띠는 것 때문에 일형당뇨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서 이 케톤 화합물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장시간 단식을 하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히 줄이거나 혹은 몸속에 포도당은 있는데 세포에 제대로 포도당이 전달되지 않을 때, 즉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죠. 이때 자연스럽게 포도당 대신에 우리 몸은 다른 에너지원을 체내에서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과 신장에서 포도당을 직접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데요. 우리 몸속에 지방세포에 있는 유리지방산이 분해돼서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바꾸는데 이때 대사산물로 케톤체가 나와요. 아세톤, 아세토초산,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가 나와요. 에너지원으로 아세토초산이 쓰이고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역시 아세토아세트산으로 변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아세톤만이 에너지원이 되지 않고 이 내쉬는 숨, 호기와 더불어 배출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방산이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죠. 케토제닉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케톤 식이요법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 케톤체 분비를 촉진시켜서 지방 분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케톤체가 산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당뇨병, 특히 1형 당뇨병에서는 케톤 산증이라는 병적인 상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제 케톤이 왜 당뇨인에게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1921년 인슐린 발견 이전에 1형 당뇨병의 주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당뇨병성 케톤산증, DKA입니다. 인슐린 치료가 시작되면서 케톤산증이 생기는 경우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이 케톤산증은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급성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1형 당뇨인들이 1형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에 첫 증상으로 케톤산증에 빠져서 혼수 상태가 되고 병원에 실려가서 1형 당뇨를 진단받게 됩니다.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산성과 염기성 기억나시죠? 표기하는 단위가 pH, 독일어로 폐하라고 읽는데 순수한 물의 폐하가 7.0으로 산과 알칼리의 비율이 같아요. 우리는 이걸 중성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용액의 폐하가 7.0 이상이면 알칼리성, 7.0 미만이면 산성이에요. 우리 인체에는 정말 많은 액체들이 있어요. 혈액, 위액, 소변, 침, 땀, 뇌척수액 등 모든 이런 액체들은 일정한 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인체의 체액 중에 가장 중요한 혈액의 폐하는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7.35에서 7.45 정도의 약한 알칼리성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근데 이 산과 염기의 균형이 깨져서 혈액이 산성화되면 산증이라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란 당뇨병 환자에게 케톤체 생성이 너무 많아져서 혈액이 산성화되어 산증이 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인은 몸에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2형 당뇨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인 거고 1형 당뇨인은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고 사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혈액이 산성화되지 않아요. 잘 안 생겨요. 그런데 1형 당뇨인에게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몸에 전혀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에서 케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까 설명드렸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 1형 당뇨인이에요. 제가 주사 맞는 것을 깜빡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가 주사를 안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제 몸에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음식을 먹었어요. 세포에 포도당 전달이 전혀 안 돼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남아있어서 엄청난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속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 분해를 통해서 유리지방산을 간으로 옮기고 간에서 케톤체를 만들어내요. 혈중 케톤이 많아진 상태가 되죠. 이때 1형 당뇨인은 인슐린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지방 분해를 하게 되고 과도한 지방의 분해로 혈중 케톤체가 더 많아져요. 그럼 우리 몸은 케톤산의 무법천지가 되고 혈당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고혈당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소변의 양도 많아지고 몸은 탈수가 되고 갈증도 생기고 동시에 전해질도 빠져나가요. 당연히 두통과 피로 그리고 전신 쇠약감 같은 고혈당 증상들이 생기고 혈액 속에 케톤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산성으로 바뀌어요. 혈액의 산도가 높아지면 몸은 산증의 증상들도 나타나요. 이산화탄소를 빼주는 과호흡과 구토, 복부 통증과 같은 위장 증상도 나타나고 동시에 신경학적 증상들도 나타나요. 이게 심한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급성 복막염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계속 치료를 못하게 되면 이 고혈당 증상과 산증 증상이 계속 높아지고 의식이 흐려지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고 호흡이 깊고 빨라지면서 입에서는 아세톤, 아까 아세톤이 에너지원으로 안 쓰인다고 그랬죠? 아세톤 냄새가 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상태를 교정하지 못하면 사망하게 돼요. 무섭죠? 이형당뇨의 경우 유리지방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케톤산증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이형당뇨병 환자에서도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주사를 안 맞고 관리를 하게 되면 케톤산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일형당뇨병에서는 주사를 맞지 않거나 아니면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트레스성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면 인슐린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올 수 있어요. 진단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논문들을 보면 300 이상의 고혈당과 7.3 이하의 폐하를 동시에 보이고 혈액이나 소변에서 케톤 체의 농도가 높으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진단하는 것 같아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사망은 최근에는 많이 없는데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있어요. 그 이유는 산증 자체보다는 폐혈증, 급성 심근경색, 폐렴, 췌장염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치료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고혈당을 해결해야 되죠. 인슐린을 당연히 투입해줘야 되고 피하지방에 투입하는 게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전해질 불균형이나 탈수 때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이나 전해질을 수액을 통해 공급을 해줘야 하고요. 상태에 따라서는 칼륨, 인산염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기준은 혈당이 250 아래로 돼야 내려오고 폐하도 7.3 이상이 되면 돼요. 이 케톤산증은 일형당뇨인이 저혈당, 고혈당성, 고삼투압 상태와 더불어 어찌 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급성 합병증이에요. 최근에는 거의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저도 물론 케톤산증이 발생해서 과거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고요. 몸도 많이 아프고 정말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을 아무리 넣어도 10시간 넘게 고혈당 상태가 되면 몸에서 케톤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케톤산증 예방하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제때 인슐린을 잘 맞으면 돼요. 몸이 아프고 맞고 싶지 않다고 중단하면 안 되고 혈당도 자주 체크해 봐서 고혈당 상태가 얼마나 유지됐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요즘에는 다양한 인슐린과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고 연속 혈당기도 나왔고 혈중 케톤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도 있어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케톤산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저도 고혈당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집에서 혈중 케톤을 측정해 봐요.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더 유익한 정보, 공부에서 남주는 좋은 정보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일형당뇨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 자주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인스타도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제 인스타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혈당관리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들도 일상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